3월 24일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 열리는 선거로 새 정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선거의 판세는 어떨지, 또 선거 이후 정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얘기해 보도록 하죠.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벌 기자,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적으로 3곳밖에 안 되는 소규모인데 그런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네, 집중되는데 뭐 기자들만 집중하는 거 아닌가요? 네, 여튼 관심에 고조되는 거. 특히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 열리는 선거이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 노원병, 그다음에 부산 영도, 충남 부여 청양 이렇게 전국적으로 열리는 선거이다 보니까 상징성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지역성이 있죠. 그리고 특히 뭐 거물급들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노원병은 뭐 안철수 후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부산 영도에서는 그 대선 때 새누리당 대선 총괄 선대본부장했던 김무성 후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충남지사 했던 이완구 후보는 또 충남 부여청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물급들에 얼마나 그들이 뭐 활약하느냐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작년 대선에 도전했던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서울 노원병에 출마를 했는데 자, 이번 재보궐선거의 판세는 어떨까요? 이변이 있을까요? 이변은 없죠. 2대1입니다. 분명하게 예언하겠습니다. 송정훈이. 이 자리에서. 노원병은 뭐 야권 이미 민주당이 후보를 안 냈고요. 했기 때문에 그 안철수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형성 구도고요. 그다음에 부산 뭐 충남 경우에는 새누리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변 없이 2대1 정도 판세가 될 것이다. 뭐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2대1 판세를. 네. 자, 이번에 처음으로 사전 투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평일인 24일에 투표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19, 20일이죠. 이틀 동안 그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간에 그 투표를 하면서 똥줄 탔던 그 선관위가 고육직 제후로 선거일을 늘려버렸죠. 그렇죠. 당일날 어떻게 투표하겠어요? 직장 다니시고 뭐 일하시고 뭐 놀러 가지고 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주말에 좀 하시라 해가지고 사전 투표를 했는데요.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83% 정도의 투표율이 나왔고요. 특히 격전지로 분류되는 서울 노원병은 8.2% 이상의 투표를 보였기 때문에요. 상당히 그렇다면은 기존의 재보선 투표율은 거의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웬만한 모르겠습니다. 조직 투표가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찰나였는데 이번에 8%, 뭐 6% 이상 나오면은 40% 정도 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 또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새 지역만요. 나머지 다른 데 투표하시면 안 돼요. 그건 무효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으니까 안철수 후보가 좀 안심을 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안심을 할까요? 안심을 해도 유리할 수 있고 하지만 뭐 불리할 수도 있고 노땅들이 많이 했으면 불리할 거고 전문층들이 했으면 유리하겠죠. 그건 하늘의 뜻에 맡겨야 돼요. 진인사 대천명 아니겠어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안철수 전 교수가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안 교수, 안 후보의 신당 창당 등 정계 개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대선에 패배하고 또 지지부진하게 이 쇄신을 못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그 쇄신에 대한 열망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이 아나운서께서 지적 주신 것처럼 이러한 쇄신의 열망, 그 다음에 자기 반성에 대한 민의 이런 것들의 문제를 삼아서 이제 국민적인 좀 심판, 무관심이 많은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많이 이번은 잃어버린 선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원병에 대한 선거에 후보를 못 냈어요. 무공천했어요. 무공천하고 자당 후보를 못 낼 정도면 뭔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야권의 맏형으로서 야권 단일화를 이뤄내든지 아니면 재편을 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지원해 주든지 하지만 그걸 못하고 있어요. 노원병 선거만 보더라도 진보 정의당과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는 분리돼서 야권 단일화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 연대의 그 기조는 깨지는 상태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면 역시 열심히 지원했느냐.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에게 지원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못하죠. 그런 여력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해지고 그다음에 5월 4일 민주당 같은 경우 5월 4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비주류, 소위 비주류 김한길 대세론. 그래서 김한길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안철수 후보와 함께하는 연합전선을 좀 강조하시는 분인데요. 그러다 보면은 연합전선 강조와 그다음에 주류계의 좀 차별화가 맞서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극심한 내분을 벌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4월 재보궐선거 오늘 그 판세와 또 선거 이후 정계 개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재보선 투표는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또 개표는 투표 종료 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재보궐선거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정치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